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당근보 원래 설계 프로세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전체적인 좀 설계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당근보 프로세스를 한번 가볼게요. 당근보 프로세스 설계를 감에 있어서 일단 좀 중요한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무조건 첫 번째로 가야 될 부분이 있죠. 무조건 이 단면 이 볼륨이라고 표현을 하죠. B값과 전체 H값 결정을 하면 이 D값도 나오게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상에서의 이제 최대 철근비를 구해서 최대 철근량을 구해보고 이거를 배치를 해봐야 되겠죠. 이 배치를 해본 상태에서 바로 이 철근량만을 가지고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을 하고, 설계 모멘트 강도 계산 후에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소요 모멘트보다 크다 설계 모멘트가, 그럼 당연히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막 때렸을 때 내가 저항하는 능력이 더 큰 거예요 지금은. 그죠? 외부에서 저를 막 때리는데 제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끝난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당근보로 해석이 안 되니 복근보로 가자라고 전체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케이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로 갔을 때에 당근보로 가느냐 복근보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당근보 복근량에 대해서 만약 당근보로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철근량을 설계를 해서 가면 되고, 이게 부족하게 되면 복근보로 철근량을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해석의 프로세스로 다시 한번 복근보 해석 프로세스로 가서 결정한 데 있었죠. 그러면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걸 복습을 다 했고, 오늘은 실질적인 당근보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그림이 좀 삐뚤죠? 왜 그림이 삐뚤게 그려는지 모르겠네. 요 보의 폭 B와 전체 높이, 전체 높이는 반대쪽에 표현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H와,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D값과 중립축까지 거리 D값이 있겠죠. 자, 우선 철근에 대해서 강도를 결정을 지금 바로 해도 되고 뒤에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근보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은 당근보 프로세스다 복근보 프로세스다 이런 건 제가 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보설계 프로세스에서 갈라지게 돼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당근보를 먼저 가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죠. 첫 번째로 이제 이게 단면 설정이죠. 일단 단면에서 B와 H죠. 단면 가정이 더 정확한 표현이 같네요. 단면을 가정하는 거죠. 단면을 가정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 설명드렸었지만 단순보로 했을 때 요 길이 L에 대해서 여기 하중이 이렇게 탈 거고요.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 탈 거고, 전체적으로 단면 가정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처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순보의 단면은 16분의 N이라고 표현했었죠. 16, 18.5, 21, 그 다음에 8이었죠. 순서대로 16은 양단 단순, 18.5 1단 연속 한단 고정, 그리고 21은 양단 고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은 캔틀레버였죠. 그죠? 지금 양단 단순보로 했을 때 16분의 L로 일단은 가정을 해서 이 전체 높이였죠. 높이
높이니까 H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H는 요 H를 뜻하는 겁니다. H가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볼륨이 어느 정도 하면 뭐 H가 뭐 대략 보통은 이제 보는 기둥처럼 네모나지만 좀 길게 뭐 보는 이렇게 길게 보통 만들죠. 높이가 만약에 뭐 600이면 대략적으로 뭐 혹은 뭐 600을 가도 되는데 600을 가도 돼요. 요거는 이제 철근이 몇 대 필요할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가도 되겠죠. 그죠? 철근이 얼마만큼 생각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600이었을 때 이 녀석을 뭐 얼추 가정을 하고 갑니다. 뭐 300에서 400 정도로 가면은 B와 H가 결정이 되고 폭과 높이가 결정이 되면 요 D값과 DT 값을 모두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죠. 이건 앞전 수업 시간에 저희가 D값과 DT 값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요 D값과 DT 값, 그러니까 주인장 철근 중심까지 거리와 최외단 철근 중심까지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을 앞에 이제 동영상 강의에 제가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최초에 해석할 때, 당근부 해석할 때 알려드렸죠?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됐다. 오케이. 뭐 여기서 이제 B는 얼마, 뭐 H는 얼마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폭이 결정이 됐으면 또 뭐가 결정이 된다 그랬죠? 이 B와 좀 더 상세해서 볼게요. B 값이 결정되고 H 값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 H 값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뭘 결정할 수 있다? D 값과 DT 값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로.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자, 단면 가정됐으니까 네가 이 단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단면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철근 양이 얼마니? 뭐 이게 중요한 거죠. 최대로 일단 배근해 볼게 라는 거예요. 최대로 배근을 해서 이 배근량이 최대로 배근했을 때 설계 모멘트 강도가 괜찮다. 이런 당근보로 가면 된다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 철근량은 검토이기도 하지만 당근보 설계 가능성 검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면 최대로 배근했을 때 OK면 당근보로 가면 되니까. OK가 안 되면 볶음보로 가면 되죠. 그때는. 참 쉽죠. 네. 당근보 설계 가능성 검토를 했을 때 첫 번째 프로세스 어떻게 되냐? 그래. 최대 철근 비로서 한번 때려보자라는 거예요. 최대 철근 비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0.85 베타 원의 FCK를 FY로 가르고 맞죠? 그 다음에 0.003에 0.003 플러스 입실론 T 값이 됩니다. 그죠? 입실론 T 값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D분의 DT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D와 뭐 1단배는 세대로 끝난다. 세대로 끝날 것 같으면 D와 DT가 동일하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1.0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배근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D값과 DT 값은 명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 과정 처음에 했을 때에 이 폭과 높이를 결정하고 이게 결정이 됐을 때에 D와 DT 값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단면을 얼마로 쓸 건지. 이거 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는데 보통 제일 좋아하는 수치 있죠. 300에 600 형상비 0.5 2분의 1 정도 되는 아니면 400에 600 500에 600 500에 700 500에 800 경감 긴 거 한 10m 정도 되면 한 400에 800 이상 돼야 되죠. 높이가 10m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적인 수치에서도 나오지만 처음에 설명했듯이 처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보의 높이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러프하게 가정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실무를 해볼 경우에는 충분히 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조 설계를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조는 저도 올해로 한 10년이 넘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워요.
저도 뭐 학교 대학에도 있었고 뭐 연구도 많이 했고 실무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실무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무가 너무 바빠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자꾸 사이드로 빠지죠? 네, 미안합니다. 자, 당근호 설계 가능성에서 그래, 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철근을 다 배근해 볼게. 그 경우에 이제 그 M6값 소요 모멘트와 비교했을 때 괜찮으면 그대로 배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호 설계 가능성부터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근호 설계 가능성 검토해서 최대 철근 비를 계산을 해서 최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로우 미니멈, AS 미니멈 우리 해석할 때 최소 철근량 검토할 때랑 비슷하죠. 거꾸로라는 거죠. 최대로 배근해 볼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로우 맥스 B, D 여기 다 계산되어 있죠. B값과 D값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했을 때에 쭉 해봤어. 근데 일단 당근 보니까 바로 세 번째로 해서 이 철근을 가지고 다 있으니까 바로 모멘트 계산해봐 라는 거죠. 모멘트 계산해봐. 어떻게 되죠? 파이는 여기서 파이는 0.85를 바로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최대 철근비니까 입실론 T를 보통 0.005로 가정을 해서 갑니다. 이게 왜 가정인지는 요거 그림 그려줬었죠. 그죠? 요 입실론 T 값이 0.005 이상 돼야 인장 지배의 단면이고 파이 값도 0.85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보잖아요. 보니까 인장 지배 단면이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0.005로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파이 값도 바로 0.85를 써줄 수가 있고 AS max를 바로 계산해 줄 수 있고 AX FY D-2분의 A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D값은 위에서 결정됐고 FY는 여기에서 이제 가정하면 되겠죠. FY 400 정도 써볼게. 가정하고 그 다음에 A값은 어떻게 계산했다? 똑같죠? 0.85 FCK도 가정하면 되겠죠. FCK도 해서 보통은 FCK는 한 20일 정도로 써보자. FY는 400 여기까지 써보자고 가정을 보통 많이 합니다. 뭐 여기서 부족해서 도저히 배근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배근을 더 이상 아주 미세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좀 심플하게 갈 수 있겠죠. 당근보로 바로 하되 강도만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FCK도 올리고 FY도 올려버리면 모멘트 강도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FCK B의 AS max와 FY를 계산하게 되면 바로 이 녀석 여기서 설계 모멘트 강도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소요 모멘트와의 비교를 했을 때 설계 모멘트 강도가 소요 모멘트 강도보다 크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근보로 설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당근보로 설계가 가능하면 끝났냐? 이게 배근 한번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진짜 최대로 다 배근했을 때라는 거죠. 최대로 다 배근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필요한 철근량 AS max 값이 아닌 AS required 값. 그러니까 정말 소요되는 철근량이 얼마냐는 거죠. 그걸 뭘로 인해 계산한다? 이 M6 값을 통해서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테니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자, 일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당근번호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부터는 당근번호 가능하대. 당근번호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짜 소요되는 하중이 얼마인지, 소요된 철근이 얼마인지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 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소요 철근량 산정이죠. 소요 철근량 산정인데
되는데 첫 번째로 해서 Rn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죠? Rn 값에 mu 값이 들어가고 파이 b d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갖고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서의 또 똑같죠? 일단은 파이는 0.85로 가정합니다. 왜? 인장 지배 단면으로 설계할 것이기 때문이죠. 인장 지배 단면으로 설계할 거기 때문에 파이 값은 0.005니까 최소 순인장 변형률은 당연히 0.005 이상이 나와야 된다라는 가정이 생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Rn 값을 계산을 해주게 되고 요 Rn 값이 뭐냐고 주변에서 물어봐요. 그죠? 요거에 대한 명칭은 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저도 이게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천재가 아니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까먹어요. 이게 뭐였지? 헷갈립니다. 어쨌든 요 Rn 값을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low required 값, 자꾸 low가 계속 나오죠. low minimum, low max, 그 가운데 있는 게 low required가 되죠. 우리가 최소 철근보다는 커야 되고 최대 철근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필요한 거를 low 필요 철근량이라고 해서 low required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low required 필요한 철근비를 계산하니 똑같아요. 0.85 FCK를 FY로 나누고 우리 이거 저번에 모두 공식 유도했었죠. 그 유도한 공식이 이제 다 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동영상 그 앞전 강의를 돌려보시면 그 공식 유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시면 되고요. 1 루트 1 이 Rn에서 0.85 FCK죠.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수치는 요 Rn 수치밖에 없었는데 요 Rn 수치를 여기서 계산을 해냈죠. 뭘로 계산을 해냈죠? MU가 소요 모멘트죠. 그죠? 소요 모멘트. 계산해서 로우 리콰이어드 계산했으니 세 번째로는 바로 AS 리콰이어드를 바로 계산할 수 있죠. AS 리콰이어드는 로우 리콰이어드 곱하기 B 곱하기 보이기어 춤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AS 리콰이어드가 어쩌고 저쩌고 밀리미터 제곱이다라고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소요 철근량을 모두 산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뭘 한다? 최대 철근량을 검토한 거는 당근보로인지 복근보로 갈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지만 소요 철근량을 검토한 건 진짜 네가 필요한 철근량이 얼마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계산을 해낸 거죠. 그 철근을 집어넣었을 때 설계 모멘트 강도가 소요 모멘트가 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해석을 통한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요 철근량이 계산되고 나면 지금부터는 네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요 소요 철근량 지금부터는 이제 설계 모멘트 강도 파이 mn 검토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력이 MU라는 녀석을 통해서 AS required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설계 모멘트 강도를 뽑아내고 첫 번째 뭐예요? 어차피 이게 해석이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최소 철근량 검토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로우 미니멈 해서 0.25 루트 FCK분의 FY와 1.4 FY 중에 최대값을 통해서 AS 미니멈을 뽑고 두 번째 AS 미니멈을 로우 미니멈의 B와 D를 계산한 수치가
AS require 여기서 뽑아낸 AS require보다 크면 괜찮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당연히 순인장 변형률 검토죠. 순인장 변형률 검토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 A는 AS required FY를 0.85 FCK B로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로 C는 A를 베타1으로 나눠주면 될 거고, 그죠? 세 번째로는 입실론 T는 C분의 DT-C 곱하기 0.003을 통해서 이게 2.0 입실론 Y와 0.004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인장 지배 단면이라는 결론이 쓰게 되고, 이 입실론 T 값을 계산해내면 우리가 네 번째로 파이는 뭐 0.65에서 0.85 사이가 되겠죠. 이거를 뭐 이렇게 쓰면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아까 앞전에는 파이를 0.85로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왜? 나는 너를 인장지배 단면으로 설계할 거야 라는 거니까. 그리고 최대 철근량으로 검토할 거야 라는 거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AS required, 그러니까 필요 철근량을 뽑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입실론 T 값과 파이 값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값이 얼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뭘 계산할 수가 있다? 바로 지금부터는 세 번째로 파이 MN에서 파이에, 그죠? AS FY분의 D-2분의 A를 통해서 설계 모멘트 강도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되죠.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야 될 부분이 철근 간격 검토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용성 검토인데 이건 추후에 제가 시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몇 분이죠? 거의 다 돼가네요. 이처럼 그 당근보 설계 가능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볶음보로 설계하면 된다. 볶음보로. 요 다음에 볶음보 설계 프로세스 갈 거니까 이 볶음보로 가면 된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다? 과연 얘가 당근보로 설계할지 볶음보로 설계할지 먼저 최대로 배근을 해 놓아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는다. 그 다음 최대로 배근했을 때 당근보로 가능해. 당근보로 설계해서 내면 되고 좀 부족하네? 볶음보로 가. 했을 때 똑같죠. 볶음보 설계했을 때는 당근보의 최대 배근량과 그건 이후에 하면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당근보로 설계 가능하네? 소요 외력을 가지고 한번 외력에 대한 철근량을 계산해보고 이 철근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해석해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게 맞네 이렇게 해서 배근하고 하면은 당근보 설계가 끝나는 거죠. 크게 어렵진 않죠. 근데 다만 이제 해석과 설계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당근보 프로세스와 볶음보 프로세스 그리고 보 설계 전반에 대한 설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우리도 구조 설계를 일단 한 단계는 할 수 있다. 그 정도 설계는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와닿겠죠. 산업기사 1차는 필기고 2차는 제도죠. 근데 이후에 기사 시험을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2차 구조 문제로 모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기사 공부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모두 숙달해야 될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구조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공부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끝내겠습니다.